배고픈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나와서 바게트 싫으면 다른 뭐 크루아상 먹어라. 네. 뭐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아주 귀중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프랑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다도 누나 말고 화병씨 우리 채널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매번 게스트들 올 때마다 우리의 절차가 있어요. 한국에 어쩌다가 오신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5년 조금 넘었고 프랑스에서 태권도 이제 그 선수 생활을 하다가 태권도의 나라 대한민국에 한번 거기서 태권도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서 경험하러 왔다가 15년째 앉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계셨어요? 그때 계획은 한 달 반 정도 있을 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뭐 비행기표 그리고 숙소 뭐 이런 거. 이렇게 한 달 반 길어도 2달 정도 있을 예정이었는데 결국에는 3개월 예.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대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대학교 마지막 시험 보자마자 결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 다시 탔어요. 2달 만에 다시 한국에 왔는데 와서 뭐 했어요? 한국은 당연히 처음이었고 예. 아시아 대륙도 처음이었거든요.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신선하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서 어학당 갔죠. 월화수목금 한국어 오전에 배우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또 한국어 배우고 한국 문화 관련한 것들을 탐방하고 저녁에는 태권도 잠 안 자고 빡세게 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연기 활동. 연기 그리고? 활동 겸 그전에 모델 활동도 했고 연극도 하고 연극하다가 드라마 캐스팅이 돼서 그때 방송 시작하고 최초 방송 경험이 뭐예요? 도착하자마자 추석이나 그 설날 때 외국인 불러서 지금은 덜 하지만 예전엔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2008년에 한식왕이라는 외국인들끼리 한식 만드는 프로그램 서바이벌 했어요. 제가 이겼어요. 우승했어요. 와, 다음 얘기. 나 혼자 산다는 너무나 결정적인 거였어요. 그 중에 방송을 많이 했는데 대중들과 나 혼자 산다 전후로 나눌 수 있는 게 전에는 지하철 타거나 뭐 길에서 걸어가거나 종종 가끔가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방송 나오고 나서 제가 1년 반 정도 했는데 금요일마다였거든요. 금요일마다 검색어 1위. 후에 지하철 타면은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때는 다 알아봤어요. 메인 주제로 넘어가요. 여러분 무거운 얘기인데 괜찮으세요? 네네. 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저는 프랑스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누구야? 이거. 루소. 사회계약. 사회계약. 잔자크 루소는 철학자로서 프랑스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원 때 민족주의 혁명을 공부를 했는데 또 우리가 했던 얘기가 루소가 이 민족 의식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고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 제일 큰 사람이다 배웠어요. 시기가 원래는 태어나면은 계급 사회였잖아요. 프랑스도 조선처럼 뭐 조선에서는 양반, 뭐 상인, 천민 있었듯이 프랑스에서도 계급 사회여가지고 태어나면은 내 인생은 정해져 있고 나는 그거 깨뜨릴 수 없으니까 살자. 장자크 루소라든지 몽테스키오라든지 볼테르라든지 철학가들은 처음으로 생각을 깨버린 거죠. 프랑스에 있는 그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있었던 이 철학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전에 왜 안 나왔다가 왜 그때 이렇게 프랑스 사회가 민족 아니면 계급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왜냐면 그때 프랑스 사회가 극단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계몽주의라고 하죠. 조선에서도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원래 생각 틀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때 처음으로 정치 비판 자유하고 그때 공농장도 생기고 일각에서도 얘기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보다는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메리칸 레볼루션이에요. 미국
아메리칸 레볼루션은 프렌치 레볼루션 어떤 영향을 서로 미친 거예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비슷한 시기잖아요. 프랑스 그 미국 독립 15년 전 후 미국도 처음으로 독립을 한 거 프랑스 사람들이 시켜준 거잖아요. 라파예트. 아니 도움을 받았죠. 너무 많이 받죠. 프랑스는 물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영국을 경제한 거기에 위해서 한 거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그 미국은 다양한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오고 다들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거라서 당시에 18세기 때는 프랑스, 유럽 모든 나라에서 난리법석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해서 미국이 군주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택하게 된 거죠. 프랑스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드디어 폭탄이 터진 건데 터진 거죠.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그 일이 프랑스 혁명까지 갔어요?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인데 프랑스 신분 사회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 프랑스 사회가 세 신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성직자, 귀족, 평민. 성직자는 프랑스는 종교의 신분님들, 귀족들은 너블레스예요. 그때 무능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평민들이었어요. 대다수보다는 압도적이었어요. 그 중에 당연히 세금에 관련한 그런 혜택들이 있었고 백성들만 내는 굉장히 불공정한 조세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전에 있었던 왕들의 사치 때문에 뭐 루이 14세 태영의 왕 제일 유명하죠. 뭐 베르사유 하면서 많은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 재정은 파탄되다시피 프랑스에는 당시 모든 게 재정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죠. 가장 유명한 거는 공기세금. 지금 공기 마시고 있잖아. 세금 내. 이 사진에서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우리 평민들이죠. 부담을 다 갖고 있으니까 성직자 귀족들을 엎어가는 거죠. 쌈부회라고. 쌈부회는 국회는 아니지만 국회 비슷한 관념이에요. 보통은 왕이 중요한 일을 보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소집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150년 동안 소집을 안 해요. 왕이 왜 150년 만에 부른 거예요? 쌈부회를? 그때 프랑스가 재정 문제 때문에 프랑스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을 해요. 막대한 이제 부채를 떠안고 있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동안 왕들이 흥청망청 그 돈을 썼던 거 루이 14세부터 많은 돈을 이제 빌려왔었고 그거는 갚지 못했던 거죠. 돈을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죠? 삼부회를 처음으로 소집을 합니다. 1789년에 처음으로 삼부회를 모이는데 결과가 뻔하죠. 왜냐하면 머릿수가 아닌 신분. 니네들은 세금 어떻게 할래? 왕이 들어주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안 돼요. 평민들이 성직자들, 귀족들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는 해결할 때까지는 나가진 않겠다, 해산하지 않겠다 해서 한국어로 테니스 코르트 서약, 세아먼 주쇼폼 우리는 다른 곳으로 옮겨요. 원래 소집하던 곳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리는 거기서 해산이 절대 안 하겠다. 새로운 그 체제를 만들 때까지. 테니스 코트 서약의 내용이 뭐예요? 헌법을 제정하는 거죠. 새로운 우리는 헌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그 ዣ크 네케라는 분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굉장히 뭔가 좀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런 분이었는데 루이 16세가 그래 나가 해고를 해요. 잘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의 약간 혁명 분위기가 계속 끌어올고 있잖아요. 보글보글하는 거예요. 보글보글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수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모든 옆에 있는 나라 뭐 영국 모든 나라 이제 왕들이 위험하니까 약간 군대를 이제 준비하고 루이 16세도 이제 군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때 프랑스인들이 바스티유 감옥으로 갑니다. 왜 감옥으로 갔냐면 거기는 총 약 모든 게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바스티유 습격 이제 1789년 7월 14일 결국에는 이제 그 바스티유가 함락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혁명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 프랑스 시민들이 가서 바스틸리아 교도소를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의 음. 이제 진위군을 다 박살을 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왕을 안 죽여요. 왕은 안 죽이죠. 왜 안 죽였어요? 왕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아니 결론 다음에 죽였는데 뭐.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죽인 아. 거죠. 왕을 사실은 죽이면 안 되죠. 예, 지금은 왕을 죽일 이유가 없고 사실은 처음에는 왕을 죽일 이유가 없고 그리고 프랑스인들은 입헌군주제를 이제 입헌군주제를 원했던 거였고 원했던 거보다 그냥 우리 목소리 좀 들어줘라. 아.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봉건제를 이제 폐지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관리 선언 네. 그 유명한 Les hommes naissent et demeurent libres et égaux en droit. 인간은 뭐 그 자유롭게 네. 평등하게 태어나고 자라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그렇죠. 몇 달 뒤에 이제 왕이 당연히 겁을 먹고 있죠. 그리고 아직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왕 찾으러 가는 거죠. 그때 그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가 네. 그 나와요. 루이 16세의 부인인데 네. 그때 여자들이 나와서 Nous voulons du pain, on a faim. 우리는 배고프다. 우리는 빵을 먹고 싶다. 그때 그 몇 년 동안 이제 흉작 때문에 프랑스의 그 밀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프랑스 주식인 빵,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쌀 가격이 뭐 한 공기 뭐 몇만 원씩 하니까 약간 배고픈 거죠. 배고픈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나와서 바게트 싫으면 다른 뭐 크루아상 먹어라.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 썰이에요. 사실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악녀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 사실 루이 16세도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왕들이 속된 말로 똥을 싼 걸 이제 몰려받아가지고 시한폭탄으로 돌려받은 거예요. 그렇게 무능하긴 했지만 솔직히 뭐 그렇게 뭐 폭군이나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마리 앙투아네트도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여성들이 이제 벨사유에 가서 우리 목소리 좀 들어달라 해서 파리로 이제 그 강제로 이동하게 되죠. 루이 16세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헌법 제정을 1791년에 그때는 한 번 하게 되고 그리고 국왕 폐위는 그 다음에 해 1792년에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계속 왕인데 입헌군주제. 그래서 이제 1792년에 결국 내부 갈등 속에서 이제 왕권이 폐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왕권이 폐지됐고 다음에는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왜냐면 그래서 프랑스는 이렇게 공화국 되면 우리도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르메 듀랑 이제 랑 군대가 이제 결성을 해서 마르세유에서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무서우니까 도망가려고 하죠. 도망가려고 하는데 걸린 거죠. 어떻게 걸렸냐면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가장 약간 정설에 가까운 게 이제 원래 왕 모르잖아요. 평민들은 사실은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저 왕을 본 적이 없는데 없어요. 그때 뭐 어떻게 뭐 뉴스로 봤겠어요? SNS로 봤겠어요? 모르죠 왕을. 얼굴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지폐. 지폐 얼굴이 있었어요? 지폐에 얼굴 있으니까 이제 알아본 거죠. 바렌이라는 도시에서. 바렌은 프랑스 파리보다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그쪽으로 가고 있다가 오스트리아 가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부인이 오스트리아 출신이니까.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거기서 이제 도망가려다가 잡힌 거죠. 왕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해서 이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그때 이제 뭐 처형하게 된 거죠. 그 마리 앙투아네트랑 거기서 플라스 드 라 콩코르드 광장에서 참수. 이제 우리 여기로부터 그 나폴레옹한테 넘어갑시다.